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은 나는 옵션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신고 방법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? 즉 신고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?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임대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. 그러면 나는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분리과세는 필요경비가 50% 또는 60%,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양쪽 다 등록했으면 60%, 그렇지 않으면 50%의 경비를 인정받고,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라고 해가지고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14%의 세율을 적용합니다. 종합과세는요, 2천 이제 초과하겠죠? 실제 경비를 인정받든지 추계경비율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익을 산정한 다음에 여기에다 종합소득세율 6에서 45%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. 그러면 뭐가 더 유리할까요? 분리과세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임대 수입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. 왜 그렇죠? 분리과세는 세율이 딱 단일세율 14%인 반면에 종합과세는 일정 과세 표준 이하면은 제일 낮은 6% 세율, 즉 14%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한번 사례를 갖고 보여드릴게요.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1,800만 원입니다.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나는 분리과세,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소득은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럼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필요경비 몇 프로 인정받죠? 50%. 그리고 공제금액 얼마 받죠? 200만 원. 그러면 이익, 즉 소득금액이 700만 원이 나옵니다. 여기에 대해서 14%를 곱하면은 98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. 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종합과세로 선택하면은 1,800만 원에 대한 실제 경비는 입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럼 42.6%를 경비로 인정받으면 이익이 1,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공제 150만 원, 소득공제 받고 과세 표준이 880만 원입니다. 88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제일 낮은 세율 구간이거든요. 그럼 6%를 적용받아요. 그러면 오히려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세금이 더 적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로 실제 세금을 산정해 보니까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때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. 근데 단순히 내야 될 산출세액만 갖고 신고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그 반대급부를 생각해 가지고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단순히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만 갖고 비교를 해보면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요.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. 근데 만약 이 종합과세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반대급부가 있냐면 내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겠네요.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? 보통 이제 남편들이 근로소득자, 고액의 근로소득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부인이 남편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남편의 근로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기본공제, 인적공제로 들어가려면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되죠?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. 근데 종합과세로 갔었을 때 이게 부인 거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부인의 소득 금액이 1,000만 원이겠네요. 그럼 남편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공제로 들어갈지 못합니다. 또 반대급부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소득 금액이 발생하면은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건강보험료,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짓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재산이고 두 번째가 소득이에요. 그럼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로 비교해 봤을 때 소득금액이 어떤 게 더 크죠? 종합과세가 더 큽니다.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종합과세로 신고했을 때는 분리과세보다 산출세액은 더 낮지만 즉 임대소득에 대한
내야 될 종합소득세는 적게 내지만 그 반대급부로 해서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내가 쓴 카드 소득공제 같은 걸 전혀 못 받겠죠. 왜?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.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었을 때 소득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, 종합과세를 선택할 때 그때 단순한 내야 될 세금의 크기만을 갖고 선택하지 말고 그 반대급부까지 그 결정을 해가지고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.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남편분들이 근로소득이고 내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분리과세로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신고할 때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신고 방법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